지난번 제도주까지 다 했고, 교육 이론 다 했고, 시장 실패. 자, 제2장 행정의 주요 쟁점에서 정부 실패,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재 28페이지, 50페이지. 교재 28페이지하고, 교재는 요약집은 50페이지. 자, 시장 실패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집 좀 보면, 시장 실패의 의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장 실패란 시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 두 마디가 중요하겠죠? 효율성하고 형평성. 그래서 여기 제수의 딜레마, 공유주의 비극 등의 사례와 같이 개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구체적 원인,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소위 말하면 무슨 효율, 파레토 효율을 달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실패하는 것,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일단 실패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거기 몇 가지, 5가지, 그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보 BT 증상이 두 번이나 쓰였네. 마지막은 정보 BT 증상이 아니라, 공평성 문제인데, 그쵸? 마지막은 공평성 문제인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부분. 자, 먼저, 어떤 게 존재하면, 공공재가 존재하면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시장 실패 원인에서, 우리가, 일단은,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 못한다. 자원 배분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 말은 다시 누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따라서 이건 어떤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큰 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실패한 걸 이야기하면 효율성 부분에서. 그렇죠? 그 다음 공평성 부분에서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해라. 그럼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큰 정부나 사실은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큰 정부. 그럴 때, 자,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이 첫 번째, 공공재의 존재. 자, 공공재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공공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곧 나오지만 공공재는 비배제성, 그다음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뭐라 그런다? 공공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자, 비경합성 뭡니까?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용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여기 선생님 같이 먹는 물이 있다면 내가 물 많이 마시면 선생님들이 물 못 마시잖아. 근데 햇볕이 있다면 내가 쬐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 쬐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자, 쉽게 말해서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국방의 혜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방, 우리나라 국민이면 지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국방의 혜택을 너는 보지 마 이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배제성이라고 그런다. 배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공공재 전제에서 대표적인 일 하나만 들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단 자, 비경합. 내가 가로등 이용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 다음 가로등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 이용할 때만 끄고 뭐 다른 사람 이용할 때 켜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배제가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자, 비배제성, 비경합성 또는 국방이라든가 치안 이러면 쌤, 이 재화가 어떻게 생산된다 그랬어? 이런 좋은 부분은 비경합,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들은 좋은 재화들이죠. 그럴 때는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존재하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서 적정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쌤. 자, 여기가 A, B, C, D가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이 굉장히 어두워.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했어.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이야기하고 A, B, C가 각쇼를 했는데 D가 뭐 했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D는 가로등 필요 없다고. 자기는 강심장이라고. 그런데 어땠어? 이 각쇼를 설치했을 때 자, D를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 배제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 설치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가로등을 또 하나 설치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누구도 돈을 내려고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 무임승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자기가 D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임승차. 자기네 비용을 들지 않고도 이용하는 걸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그러죠. 이래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거고, 외부 효과가 발생 시 경제 주체가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과대 또는 과소 공급이 발생한다. 그렇죠? 외부는 경제, 불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뭘 안 했다. 경제 주체가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대 또는 과소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를테면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과소 생산될 수 있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과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뭐냐?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오염. 그렇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몰래 내다 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래 내다 버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자, 이를테면 한강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서 몰래 폐수를 버리면 지불하지 않고 버렸는데 그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외부 불경제로 부른다. 자, 그래서 외부 경제가 일어나면 과소 공급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뭘 지원한다? 보조금.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면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되니까 과다 공급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처벌이나 벌금 등을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가 어떤 것을 일어나면 또 시장이 실패해요? 자연 독점. 그렇죠? 자연 독점이 일어나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균형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으로 배분된다. 그래서 쌤 거기 책에는 쭉 표를 그려서 해설해 놨죠. 책에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22페이지 보면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와 그다음 부정적 외부 효과,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바람직하게 배분돼야 될 게 Q 뭡니까? Q2인데 부정적 외부 효과는 Q1만큼 과다 공급되죠. 그렇죠? 그다음 긍정적인 것은 Q2가 적합한데 Q1만큼 배분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 공급되죠. 그래서 자, 여기 표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쌤 다시 22페이지요. 책 22페이지 보면 그래프 있죠. 그래프 있으면 그래프까지 설명하면 좋겠지만 꼭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정도 과소 생산된다.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학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건 조금 있다가 피구세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 독점이 일어나면 한 장 넘겨보면 지금 자연 독점 독점 시장,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시장에서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자, 합리적 자원 배분은 어떤 시장에서 일어난다? 완전 경쟁 시장.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가장 합리적 자원 배분은 어떤 거하고 소비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독과점, 완전 경쟁, 그다음 독점. 이럴 때 한번 봅시다.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 뭡니까? 독점. 공급자가 3명에서 5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소수인 경우를 뭐라 그런다? 독과점. 그렇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다수죠.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독점 시장의 특징이 가격 결정을 누가 하는가? 가격 결정을 누가 한다? 독점 시장이니까 독점 기업에서. 그다음 여기서 가격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가격 결정은 소위 말해서 뭘 형성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독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어요? 라면, 그다음 껌, 이런 시장이 있으면 신문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때요? 이 시장 수가. 라면도 오뚜기,
어떻게 말을 또 뭐가 있죠? 삼양. 몇 개의 시장이죠? 그쵸? 그런 시장들은 희한하게 가격이 한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더 다른 회사 가격도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돼, 쌤?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만 결정되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수요 공급에서만 결정되니까 파르타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 자연 독점 한번 봐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에서 결정돼? 생산량이 Q2에서 결정되죠.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는 뭐에서 결정됩니까? 독점 시장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것. 거기 한계 수입이 MR, 한계 비용이 MC죠. 위쪽으로 올라간 거, 밑으로 내려온 거, 그쵸? 거기서 생산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Q1에서. 그러면 원래는 Q2에서 생산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Q1에서 결정되니까 거기 세모만큼 어떻게 생기겠어? 사회적인 후생이 손실되겠죠? 지금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다시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함재 배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뭐하고 일치한 시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시장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Q2만큼 생산량이 결정되죠. 그런데 자연 독점 시장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거. 자기들 기업의 이익이 최대가 될 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더 생산해도 되는데 여기서 결정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세모만큼, A, B, C만큼 후생이 손실되죠. 자, 더 이익이 되잖아. 수요 공급 일치하는 대로 계속 감동 이익이 되는데 Q1에서 Q2 사이를 Q2에서 Q1만큼을 생산을 적게 하는 거죠. 과수 생산.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이유를 추구해 보니까 기업들은 자, 쌤 거의 어떤 거 보면 평균 수익 곡선을 봐야 돼. 이익을 보려면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 곡선 한번 봐봐. 평균 수익 곡선하고 평균 비용 곡선을 보니까 원래 총 매출액이 자 봐. P의 위에 자 P, A, O, Q만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비용은 평균 비용까지 해서 C, B, O, Q가 되겠죠. 그럼 거기 있는 자 P, A, C, B는 뭐가 되겠어? 기업의 독점 이윤이 되겠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독점이 되면 이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뭐 할 때 공무원들에게 만약에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어떤 걸 지대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지대야. 이득이야. 거기 하얀색으로 검정색으로 된 만큼이 자기들에게 이득이죠. 그렇죠? 그럼 쌤들이 로비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자, 니네들 이만큼을 갖고 로비해도 좋다. 왜냐면 어떻든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독점은 그냥 사회적 후생 손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대 추구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비 활동을 해. 로비 이 정도는 남으니까 자기들한테 남으니까. 만약에 거기 표에 있는 독점 이유만큼은 로비 활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또 다른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완전 경쟁이 시장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점이 되면 과소 생산돼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불완전 경쟁은 선생님 이제 이럴 때 독과점이라든가 이 독과점이 좀 심화되면 또 독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도 봐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 수요자 존재를 전제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소수 또는 하나의 경쟁 체제에서 독점 체제로 변모하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연적 독점의 경우 시장 가격을 소수의 또는 하나의 기업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 가격 단합, 가격 및 담합 등 경제 주체가 가격 결정자로 기능하게 되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에 치우쳐 과소 생산하게 되어 사회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연 독점과 불완전 경쟁은 사실은 자연 독점이 불완전 경쟁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유형이라고 보면 돼. 이걸 그냥 독과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 독점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장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정보가 잘 열려져 있으면 우리가 추가적 비용이란 게 안 된대. 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시장에 맡겨놨더니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놨더니 모든 걸 시장에만 맡겨놨을 경우에는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의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는 고용주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알바를 모집하려고 할 때 15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겠어, 안 하겠어? 너무 적게 주네. 100만 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게으르게 놀고 이런 사람들은 150 준다 그러면 많이 주네. 누구만 지원하겠어? 이 사람들만 주로 100만 원짜리들만 주로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같이 뭐가 있다? 정보 격차로 인한 감시 계열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해서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 피우는 현상으로 사후적 손실. 그래서 원래 이제 역선택은 계약 전에 일어난 거고 도덕적인 계약 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선택되고 난 뒤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시장 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은 차들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중고차 가격이 만약에 내 차가 정말 사고 안 나오고 좋아. 근데 중고차 시장은 1,000만 원이야. 내가 생각할 땐 내 차는 2,0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그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것들만 주로 매물로 쏟아지겠어? 1,000만 원 이하들만. 그쵸? 그 다음, 당연히 어떤 게 일어날 수 있겠어? 만약에 이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당연히 주인이 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 그렇죠? 자기가 놀거나,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런 걸 막는 방법은 뭐겠어요, 쌤? 막는 방법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이 역선택을 막으려면 이 사람들의 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역선택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도덕적 해이는 유의체계. 쌤 뽑아놨어. 일단은 이건 이제 앞에 역선택은 끝났다 하고,
뽑아놨는데 뭐 이를테면 150만 원 주고 둘이 뽑았으면 자, 자기가 놀는지 안 놀는지는 누가 주인이 잘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행동을 해? 함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로? 유인책에 성과급 같은 거 주는 거죠. 성과급 같은 거 주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 비대칭성 이야기 나왔고, 그 밑에 정보 비대칭성이 아니라 이건 뭐다? 불공정성이죠. 그렇죠? 자, 거기 처음 배우는 형평성 문제 또는 이 불공정성 문제. 시장기구는 능률성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밖에 없죠.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 대책으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 등을 시행한다. 근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앞에 5가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강 어떤 건지는 대강 알겠죠. 그럴 때 정부 대응을 봐봐요. 정부 대응, 공공재가 존재할 때는 자, 공적 공급한다. 정부가 공급하고,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자, 어떤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외부 경제가 일어나면 연구 개발 보조금 지급해주고, 자, 환경 오염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 정부 규제해가지고 벌금 같은 거 부과하겠죠. 그다음 자연 독점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한다? 공적 공급하고, 그다음 자연 독점 정부 규제,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 규제 같은 거 이런 거 하죠. 자, 그다음 불안정 경쟁도 마찬가지 가격 규제. 자, 그다음 정보의 비대칭성 그랬을 때는 자, 비대칭할 때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뭘 제공해 주면 되겠어?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정부 규제 방법도 있겠죠. 아까 성분 규제 같은 걸 표시하게 한다. 그래서 자, 이건 나중에 외우면 돼. 사실은 정확히 안 해도 외우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공외자 불정 해도 되고 불비대칭성이니까 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자, 어떻게 된다? 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 뭐 주고? 보조금 주는 거죠. 보조금 주거나 또는 자, 정부 규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적 유도라는 건 보조금 주는 건 정부 규제. 여기는 여기하고 몇 번 하고 1, 2, 3, 4를 붙이면 1, 2, 3, 4, 5 보면 1, 3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적 유도는 공적 유도로 잘 쓴 것은 외부 경제, 외부 효과 발생하고, 그 다음 정보 비대칭성 이요. 그 다음 정부 규제는 보니까 공공재의 존재 말고는 다 뭐가 돼 있어?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그냥 전체를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자, 공외자 불비 써놓고 공적 규제,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써놓고 자, 1, 3, 2, 5, 그 다음 2, 3, 4, 5. 그쵸? 1, 3, 2, 5, 2, 3, 4, 5. 이 정도로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자, 저 표를 그대로 외워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실패의 추가 논의는 결국 시장 실패는 자기는 합리적 행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 실패가 되는 경우. 그렇죠?
결국은 다시 한번요. 자신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실패가 된 것, 즉 자연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자 집단 행동의 딜레마, 공유주의 비극이라든가 재수의 딜레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야기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하딘의 말하는 공유주의 비극, 그쵸?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가끔 나오죠. 하딘의 공유주의 비극은 여기 목초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목초지. A, B, C가 양을 길러요. 그쵸? A, B, C가 양을 기르는데, 자, 당연히 뭐 하겠어? 어느 정도 자기가 이득을 보려면 양을 많이 키우면 되겠죠? 양을 많이 키우면 교육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럼 양을 많이 키우게 되면, 여기 누구 땅도 아니니까. 많이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금방 여기 풀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이 셋 다 어때? 망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비극을 맞았죠? 그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거기 공유주의 비극 문제. 그러면 이 공유주의 비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자, 고전적 시각에서는 이 공유주를 사유화하면 된다. 그렇죠? 공유주를 사유화하게 되면 누가 사도록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걸 땅에서 쓸 때는 적절하게 공유주를 적절하게 쓰겠죠. 그런데 최근에 행정국가 시대에서는 뭘 하자? 정부가 개입해서 규칙을 만들자. 여러분 혹시 어업권이라든가 산림 안식년, 낚시 면허제, 뭐 또는 자기들이 어업을 할 때 일정한 규칙들을 정해놓죠. 그렇지 않으면 취업까지 다 잡아버리면 뭐가 되니까? 거기 진짜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하게 되는 것. 근데 특히 행정국가 시대에는 뭐 하자? 누가 개입하자? 정부가 개입하자. 그런데 장애인 합리적 선택 또는 신제도주의를 주장한 오스트롬, 이 사람은 정부 개입을 반대하겠죠. 될 수 있으면 자율규제를 통해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여서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칙을 만들어주자. 자, 그 다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슨의 공공재 이론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고, 외부의 효과 해결책. 아까 외부 효과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셨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 피구세 나온 거 한번 봐봐요. 피구세 나온 거. 우리 책에서 피구세 아까 봤었죠? 23페이지. 이게, 자, 지금 한강 주변에 공장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 또는 뭐, 이를테면, 뭐, 폐기물을 투기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하는가? 세금을 붙여, 세금. 그러니까 그 황이 버리는 거에다가 환경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면 되겠죠? 이게 거기 있는 피구세. 어디만큼? 우리가 거기 사회 순손실만큼 피구세를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구세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건 정부가 개입한 거잖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코즈 정리야, 코즈 정리. 코즈 정리는 소유권만 명확해지면, 누구 소유라고 명확해지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 아까 외부 효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소유권만 명확하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즈 정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즈 정리는, 자, 피고세는 어떻게 누가 개입해서 해결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거고, 코즈 정리는 정부 개입 없이 소유권만 명확하면 자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를 조금만 보시면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보고 나서 또 한번 간단히 보시면,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죠? 자, 자연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맞죠?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는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 외부 경제, 손해, 외부 불경제. 그쵸?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 비대칭성. 맞죠?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렇죠? 공공재의 존재.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외부 효과, 시장의 독점, X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자,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불경제는 정부 실패, 이거 X죠. 자, 쌤, 외부 불경제는 정부 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 아니죠? 시장 실패 요인자 X입니다.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이 모두 적절한 정부 대응 방식은 아까 우리가 공회자 불비에서 어떤 것은 세 가지 다 들어간다 그랬어. 정부 규제는 차원 빼놓고는 2, 3, 4, 5 다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해줬는 거 봐.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부 비대칭성. 맞죠? 전부 다 공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죠. 불완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성이 기인한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불완전 경쟁. 그 다음 뭐가 있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때 문제에 대해 정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선생님 불완전 경쟁일 때는 보조금을 지불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독과점에게 무슨 보조금을 줘? 그들에게는 벌금 같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표로 그냥 그려서 생각해봐도 대강을 알 수 있겠죠. 자, 봐봐. 1, 3, 2, 5였죠. 4 나오면 너 없잖아. 중간 이거 없잖아. 3. 정부 규제하고 어떤 게 있다? 보조금 없잖아. 그렇죠? 자, 코주는 소유권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부정의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맞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명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 정부 규제를 통해 개입한. 맞죠?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담해. 외부 경제는 좋은 건데 부담금을 부담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 보조금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보조금 지급이라고 그랬죠. 외부 경제에서는. 표를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정리된 요약지표를 보면 외부 경제일 때는 뭘 하고 있었어요? 외부 경제일 때는 연구결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돼 있어. 50페이지. 규모 경제가 적용하는 산업에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위에 보니까 자연 독점일 경우 공적 공급을 하거나 정부 규제. 맞죠? 자,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제 주장은 오염물질 배출하게 할 수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 규제죠. 자,
교정적 조세 피구세는 전체적인 최저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가 양에 해당하는 만큼은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부과하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부과하는 방법. 그래서 피구세는 국가가 하자는 거고, 고정리는 국가 개입 아니고도 민간 개인들끼리도 규칙을 만들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16번. 공유제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 관계로 인해 발생. 이것도 틀렸죠? 자,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죠? 자, 봐봐요. 선생님, 공유제 비극은 없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겠지만, 이 공유제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편익은 집중, 비용은 분산되는 게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의 보존을 위해서 정부 교조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용. 이거 맞죠? 지금 X호가 잘못했습니다. 16번은 X고 17은 O입니다. 18번 작은 정부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 외부 효과가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 같은 시장 실패는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정부야, 큰 정부야. 큰 정부, 그쵸? 자, 이걸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시장 실패가 의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 실패의 의의, 그러면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지 못한 경우, 그쵸? 물론 공정한 배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효율적인 것만 따진다 그랬으니까 공정한 배분, 공정적 배분 이렇게 둘 다 안 되는 경우. 근데 주로 여기를 따지고,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냐 이럴 때 5가지를 보통 든다고 그랬죠. 뭐가 든다?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제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놔두면 실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어떤 거? 자,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 자연 독점, 그쵸? 자연 독점. 그 다음 불안전 경쟁.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것들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 실패가 일어난 거니까 누가 개입하자? 정부가 개입하자. 그쵸?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면 무슨 정부가 될 수 있겠어? 큰 정부가 되자. 이렇게 큰 정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자, 어떻게 개입할래?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개입해 봅시다. 정부는 3가지 방법으로 개입한다. 어떻게 개입한다? 공공재를 직접 자기가 공급하는 거. 그쵸? 그래서 공적 공급. 그쵸? 우리가 치안이나 국방은 공공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치안이나 국방은 정부가 직접 하죠. 그쵸? 자, 공적 공급이 있겠고, 그 다음 공적으로 유도하는 것. 즉, 보조금 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고? 쌤? 정부가 벌금 같은 걸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공유제일 때는 어떤 거? 공적 공급으로 주로 이야기한다. 자, 공공재는 어떤 걸로만 해결될 수 있다? 공적 공급으로. 그쵸? 그 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공적으로 보조금을, 좋은 쪽에 외부 효과는 보조금 주고 나쁜 쪽은 정부 규제하고. 그쵸? 그 다음 자연 독점일 때는 아예 가격을 너무 높여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전 지금 전기 누가 독점하고 있어?
한정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에게 맡기면 천정부지로 전기요금 많이 부과하겠죠. 그래서 그걸 정부가 공급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독점 이렇게 하고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을 통해서 규제를 또 하죠. 그래서 정부 규제하고. 불완전 경쟁은 어떤 거? 불완전 경쟁은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어? 딱 하나. 불완전 경쟁이니까 불완전 경쟁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공급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규제는 해야 되겠죠. 라면 시장에 있으면 가격들을 자기들이 카르텔을 통해서 한다고 정부가 라면 생산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규제만 하는 거예요. 규제. 그 다음 정부가 비대칭이다 그러면 보조금을 줘서 됐으면 정보를 공개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이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특히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논의가 있다. 피구세하고 포지 정리. 그래서 피구세는 어떻게 하는 거? 후생 손실이 일어난 만큼 뭐 해주는 거?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일어난 만큼 세금 부과하는 거. 그런데 자, 포지 정리는 뭐 하면 된다? 그걸 그냥 민간인들끼리 소유권만 인정해주면 자연적으로 정부가 개입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그다음 어떤 게 있었어? 또 거기 보면 공유제 비극. 그래서 공유제 비극 같은 경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죠. 자, 특히 공유제를 사유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 이 행정국가 시대는 자, 그 규칙 만들자. 여기 봐봐요. 양을 딱 4마리만 키우도록 정부가 규칙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어떤 거 함재적 선택 쪽에서는, 공공선택 이론 쪽에서는 정부 개입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뭘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렇죠.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자, 그런 문제.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정리는 좀 됐어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정부 비대칭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역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을 어떻게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이죠. 그 다음 도덕적 해이는 선택은 했는데 뭘 갖고 있지 못해. 주인은 대리인에 대해서 뭘 갖고 있지 못해. 정보를 많이 갖지 못하니까 대리인들이 뭐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 자,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했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일어나는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번만 정리.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고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시켜서 나오겠어? 정부 실패하고 연결시켜서 나오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 시장 실패. 질문? 될 수 있으면 그 표는 그냥 외워서 해버리면 시험장에 가서 빨리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정부 실패하겠습니다.